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3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수학 1의 해설을 맡은 최영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 2점이나 간단한 3점 문제들은 넘어가고요. 이제 8번부터 먼저 해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점 AB를 제시하고 이 2점 AB에 2대1 내분점이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다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때 우리가 m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이때 이 많은 친구들이 이 내분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공식을 까먹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 문제를 내분점 공식을 써서 풀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기하적인 해석으로 좀 풀려고 합니다. 공식으로 먼저 풀어보면요. 2대1 내분점이니까 우리가 내분점을 구했을 때 2랑 3을 더한 거 분의 2랑 얘랑 곱하고 1이랑 얘랑 곱해서 더해야겠죠. 그 얘를 구해주면 3n 플러스 6이 x좌표가 되고 y좌표도 똑같이 공식을 통해서 내분점을 구해주게 되면은 3분의 일단 2 곱하고 일단 1 곱해서 더해주면은요 3n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내분점이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제시를 해줬으니까 x랑 y 값을 각각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요 n-1은 로그 4의 n 플러스 10 플러스 n-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 양변에 똑같이 m 있으니까 이렇게 날릴 수가 있고 이쪽에 3을 넘겨주게 되면은요 2는 로그 4의 n 플러스 10이 되니까 우리가 m 플러스 10이 1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의 값은 얼마다? 6이 된다 해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푼 게 먼저 우리가 공식을 써서 푼 게 된 거고,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A랑 B의 기본적인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3분 AB를 2대1로 내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x좌표의 차이랑 y좌표의 차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m에서 3만큼 갔으니까 x좌표의 차이는 3이고요. y좌표는 6만큼 내려갔으니까 y좌표는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2대1로 내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2대1로 내분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내분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2대1로 내분한다라고 했을 때 x좌표랑 y좌표도 똑같이 2대1로 내분을 하는 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을 2대1로 내분하게 되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3을 2대1로 내분하게 되면 2랑 1로 내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 A가 n, 플러스 3이니까 여기서 x좌표로 이만큼 가고 y좌표만큼 4, 마이너스 4만큼 내려오게 되면요 요 2대1 내분하는 점이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식을 쓰지 않고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산하게 되면 n 값이 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8번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인데요. 10번이 이제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을 제시를 하고서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 조건을 보니까 우리가 A4랑 A6의 각각의 절대값 합이 8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차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면은 항의 번호가 클수록 그 값이 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절대값이 그대로 다 풀리거나 즉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얘만 마이너스고 얘만 플러스거나 이 세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공차가 음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왔을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어떤 공식을 썼냐면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썼습니다. 얘가 27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A1 더하기 A9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A4랑 A6을 관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 칸씩 움직여도 이렇게
더한 값은 똑같이 6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더했을 때 6이니까 각각 절대값이어서 8이니까 요게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얘만 음수고 얘만 양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을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A4 더하기 A6이 되고 우리가 문제에서 8이라고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값을 구하게 되면은 A6은 7이 되고 A4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4가 마이너스 1이고 A6이 7이 되니까 우리가 공차 두 칸 차이죠. 공차 두 칸 차이 나는데 수열의 값이 8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공차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N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은 공차가 아까 4라고 했으니까 4n으로 시작을 해서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뒤에 17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N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A10을 구하게 되면은 A10은 40 빼기 17 되고 B는 23이 되니까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어서 11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삼각 함수 활용한 도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도형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이 길이가 2루트이고 길이가 2루트 3이고 60도, 30도, 15도라는 조건을 모두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AP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여기에 대한 사인 값 대 여기에 대한 사인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먼저 쓰게 되면 사인 60도분의 2루트 3이랑 사인 A12 이 각도에 대한 걸 분의 2루트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60도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사인 각 ACB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삼각형이 이 각이 예각이기 때문에 이 각 전체의 각은 45도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15도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 뺀 부분 나머지는 30도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 삼각형 BCP 삼각형에서 여기가 30도, 여기가 15도니까 나머지 한 둔각의 각이 135도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사인 135도 분의 2루트 3,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사인 30도분의 PC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인 135도는 2분의 루트라는 걸 알고 있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PC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루트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PC 이 길이는 루트 6이 나옵니다. 자, 여기 루트 6이고 가운데 각 30도고,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AC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얘가 45도라는 거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AC 길이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수각이 주어졌다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전 B에서 AC에다가 수선을 하나 딱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삼각형 보시게 되면은 60도, 90도, 30도 우리가 잘 아는 삼각형 하나 나오고, 반대쪽 삼각형도 90도, 45도, 45도니까 1대1대 루트 2인 특수각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이가 2 루트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2대1이죠,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는 루트 2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얘 대 얘는 루트 2대 1 비율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6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C의 길이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를 직접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루트 6 곱하기 요 길이 루트 2 플러스 루트 6, 그 다음에 사인 30도 사인 끼인각 하니까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게 되면은,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서 정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fx는 이제 2차 함수, 최고차계수 1이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gx는 이제 sin x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가족권을 보면은 g의 a 파이의 제곱이 1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제곱을 했을 때 1이라는 것은 그냥 제곱하기 전 원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gx는 sin x니까 바로 한번 바꿔서 써보면 sin a 파이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a의 값이 0과 2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sin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때 이 a 파이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점을 지나거나 이 점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이 점 같은 경우는 a가 2분의 3이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a의 값이 2분의 1이랑 2분의 3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조건을 보면 0부터 2파이 범위에서 이 합성함수가 들어간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분석을 하게 되려면 먼저 겉에 있는 함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겉에 있는 x가 말고, 우리가 gx를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요, ft는 0,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t 값을 찾고 그 t 값이 gx랑 만나게 되는, 이건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t 값이 gx랑 만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gx라는 것은 sin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근을 가지게 되려면은 이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떤 상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해의 개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 경우로 해의 개수가 1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t에 대한 얘기예요. t가 1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범위 안에 t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어떤 t를 잡아도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도록 하는 t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가 1개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가 2개가 된다. 즉,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가 2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2분의 5파이가 만들어지냐 했을 때, 먼저 우리가 경우를 나눠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나면 t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두 근의 합이 파이가 될 것이고, 이렇게 딱 접할 때를 지나면 이때는 파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0일 때 또 특수한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범위를 보면 2파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실근합은 3파이가 되고, 밑에가 지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3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요것들 중에서 적절하게 2개를 골라서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 2분의 5파이는 3파이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은 경우는 한 가지죠. 파이랑 2분의 3파이를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느냐, 이 y좌표인 마이너스 1하고요,
0하고 1 사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A 값이 2분의 1이거나 2분의 3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했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죠. 근데 여기서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함수에서 이 A가 1차원 개수이기 때문에 A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대칭축의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A가 2분의 3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대칭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대칭에 의해서 여기도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음수인 것까지 포함하게 하게 되면은 아까 정했던 상황이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A가 2분의 3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값이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우리가 한근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근을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x가 최고차인 개수가 1이고 두 번까지 다 주어졌으니까 fx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f2를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2분의 3에서 2분의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15번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단골 소재인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제 이 문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AN은 모든 항이 자연수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AN 플러스 2의 항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때 A1은 1일 때 A6가 34가 되도록 하는 모든 A2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A1부터 A6까지 이 6개의 항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이런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푸는 방법이 되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A1 알고 A6 아니에요. 그때 요 사이의 항을 채워야 하는데 먼저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어느 순서대로 결정을 하는 이런 정방향 풀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역추적해가지고 큰 것부터 되돌아가는 형식으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방법 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문제는 뭐 양쪽으로 다 풀어도 풀리긴 하는데 이제 둘 중에 어느 풀이가 좀 더 효율적이냐를 따져봤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정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설에서는 이제 6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어떻게 내려가는지 이 역추적하는 풀이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홀수면은요 얘가 그냥 나오고 짝수면은 얘가 반땡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n 플러스 2가 얘가 홀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홀수면 얘가 그대로 나와서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짝수인데 반 나눠져서 홀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n 플러스 2번째 항이 짝수가 나오면은 요 둘이 더한 게 얘는 홀수면 무조건 다음 항도 홀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대로 말해가지고 우리 역추적할 때 우리 6번째 항이 짝수이기 때문에 역추적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짝수죠. 짝수기 때문에 A5랑 A4를 더한 것도 짝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짝수가 나오려면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나오려면은 짝수랑 짝수끼리 더하거나 홀수랑 홀수끼리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짝수랑 짝수끼리 더하는 것도 있고 홀수랑 홀수끼리 더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얘가 짝수에서 짝짝이라 났잖아. 그러면 여기가 짝수면은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더한 것도 짝수가 나가기 때문에 얘가 짝수니까 세 번째도 짝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첫 번째도 짝수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이 원은 1 홀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가보면은 얘가 홀수면은 전에 이 둘이 더한 게 홀수가 되든 짝수가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씁니다. 이 홀수가 돼도 되고 짝수가 돼도 됩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했을 때 얘가 홀수니까 둘이 더해서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홀도 되고 짝도 되고 홀도 되고 짝도 되죠. 근데 A1은 우리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로 무조건 고정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얘 짝수잖아요. 그럼 둘이 더해서 짝수가 나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렇게 A2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남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풀이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을 건데요. 이렇게 역추적으로 해가지고 홀수냐 짝수냐를 먼저 구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좀 더 풀이 양이 감소를 하겠죠. 자, 먼저 A2가 짝수일 때를 먼저 봅시다. 얘가 경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 A2를 2m이라고 둘게요. A1은 1이고 m은 자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3는 그냥 얘가 주저서 홀수기 때문에 그냥 나오죠. 그 다음에 A4도 둘이 더 홀수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그다음 A5 같은 경우는 둘이 더해가지고 둘이 더하면 짝수가 되는데 그걸 반땡을 하면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6m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를 반땡하니까 3m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들이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2분의 7m 플러스 2가 나오게 됩니다. A6이 2분의 7m 플러스니까 얘가 34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찾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얘를 풀어주게 되면은 7m 플러스 2는 68이고 7m은 66이니까 m의 값은 7분의 66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기본 전제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탈락이 됩니다. 다시 A2가 홀수인 것부터 추적을 해볼게요. A2를 홀수라고 뒀으니까 2m 빼기 1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m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홀수니까 얘 둘이 더하면 짝수겠죠. 그러니까 2m이니까 반으로 나눠서 m이 되고 먼저 m이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홀수 먼저 보겠습니다. 홀수 먼저 이 경우 먼저 볼게요. m이 만약 홀수잖아요. 그럼 둘이 더해서 짝수죠. 그러면 얘를 반땡을 해주면 되니까 2분의 3m-1이 되고 그럼 이거 홀수니까 짝수잖아요. 둘이 더하면 짝수니까 A5 갈 때도 둘이 더하면 2분의 5m-1이니까 걔를 반으로 나눠주면 4분의 5m-1이 되고 이거 홀수랑 홀수니까 더해서 짝수죠. 그러니까 얘는 둘이 더하게 되면은 4분의 11m-3이죠. 이로 나눠주면 8분의 11m-3이 됩니다. 얘가 34가 되도록 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8분의 11m-3이 34가 되도록 한다 라고 하면은 11m-3이 272인가요? 그렇게 되니까 11m은 275가 되고 양쪽을 11로 나눠주게 되면은 m은 25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A2가 그냥 m이 아니라 2m-1이기 때문에 일단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A2 하나 49가 된다 하나를 구해놨습니다.
이 경우 했고,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 m이 짝수인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짝이랑 홀이니까 둘 다 하면 홀수죠. 그러면 이거 홀로 그냥 갑니다. 이거 홀이니까 홀하고 짝이니까 둘이 다 하면 홀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갑니다. 얘 홀수랑 홀수니까 둘이 더해서 짝수죠. 그럼 얘가 할 때 반땡 해줘야 되죠. 2분의 7m-2가 됩니다. 이 값이 34가 되도록 하면 되니까 2분의 7m-2가 34. 그럼 7m-2는 18이니까 7m은 70, 즉 m은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2가 또 2m-1이기 때문에 일단 대입을 해줘서 그러면 15. 이렇게 해서 요 경우밖에,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A2의 값의 합을 구하게 되면은 68이 나오게 돼가지고 정답이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번을 보게 되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인 베타인이라고 할 때 요 시그마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문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풀렸을 것 같은데 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면은 x-n, x-4n은 0이기 때문에 두 근이 n이랑 4n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에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베타에는 4n이라고 둬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전개를 해가지고 시그마 합공식을 써서 이 식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풀이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풀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로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생겼는데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다 하면은 이 문제를 되게 깔끔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 얘가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갖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쓰면은 x-알파, x-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꼴을 잘 보면은 이 방정식을 x-알파n, x-베타n은 0 아니 이 식을 전개하면은 제가 나오겠죠. 두 근이 알파인이랑 베타인이기 때문에 한근식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모양과 굉장히 유사한 꼴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식이랑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식이랑 굉장히 닮았죠. 만약에 이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다가 바로 x 자리에다가 1만 대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일단 1 넣어주면은 1-5n 곱하기 4n 제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꼴을 보고서 인수분해도 안 하고 그냥 바로 1을 대입해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 대입한 이 식 자체가 이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 1부터 7까지 1-5n 플러스 4n 제곱 이 시그마 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건 7이 되고요.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분을 해주고 얘는 7 마이너스 140 더하기 얘가 22고 얘가 18이니까 얘가 560이죠. 560 되니까 요걸 다 더해주게 되면은 427이 된다 해서 427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원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수함수 하나가 있고 로그함수 하나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문제에서 AB 곱하기 CD는 85다. 그 다음에 삼각형 CAD 넓이가 35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삼각형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선분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가 35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AB 곱하기 CD라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마름모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 마름모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이렇게 이 두 대각선의 수직인데 요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그럼 얘는 요 전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요 마름모는 요 절반이죠. 그래서 얘랑 얘 곱한 다음에 절반을 나눴을 때 요 마름모의 넓이가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 얘랑 비슷하게도 이 사각형 ADBC는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B 곱하기 CD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안에 있는 요 주황색 사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얘를 반땡을 하게 되면 주황색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각형 ADBC는 이 넓이가 2분의 8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ADBC에서 이 CAD 왼쪽 부분의 넓이가 35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율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써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좌표 A, B, C, D 네 점에 가까운 좌표를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K, 1이고요. 얘는 1,2.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랑 Y는 K랑 맞는 것이기 때문에 로그 A의 K K, K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C의 좌표 똑같이 K, 2로 A의 K 플러스 K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의 비를 알아놨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밑변은 공통이고 높이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교점을 H라고 하게 되면은 AH 대 HB의 길이가 35대 15이기 때문에 14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4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X는 K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실제 길이가 K-1이고요. HB의 길이는 로그 A의 K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구하게 되면은 얘를 비례식을 곱해주게 되면 14 로그 A의 K는 3 곱하기 K 빼기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요 왼쪽 삼각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 왼쪽 삼각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 길이가 y좌표가 1에서 여기까지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제가 떼볼게요. 요 C, D, A라고 하게 되면은 저 길이는 2 로그 A의 K, K에서 1 뺀 거가 되고, 이 높이는 뭐가 되냐면 K-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K-1, K-1이고 로그 AK, 로그 AK 있으니까 얘를 좀 치환을 해볼게요. 제가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넣을게요. 그럼 얘는 2Y 플러스 X가 되고, 얘는 14Y는 3X다 라고 했기 때문에 2Y는 7분의 3X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7분의 10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7분의 10X가 되니까 7분의 5X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삼각형 왼쪽 삼각형 CAD 넓이가 3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x는 7이다, 양수니까 7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x를 뭘로 줬었냐면 우리가 k-1로 줬어. 그러니까 k-1이 10이니까 k는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x가 7이니까 x에다 7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y는 2분의 3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y는 로그 a의 k인데 k를 8이라고 했죠. 얘가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 값이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4가 되고 k가 8이 되니까 a 플러스 k 값은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